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같이 좀 쌀쌀한 겨울철에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면서 운동 루틴, 먹는 영양제, 식단,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의 감소가 목적이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예쁘고 건강해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을 빼야 되는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몸에 탄력이 없어 보이고 특히나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뱃살은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은 빠져서 체중의 수치는 감소됐지만 눈으로 이제 봤을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우리가 할 때 근육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고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활 습관까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근육량도 늘리고 지방도 잘 빠지고 있었는데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건강 관리를 소홀하다가 한번 알아눕게 되면 근손실이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저 또한 운동이랑 식단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잘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한 번에 근손실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더불어서 평소의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로 영양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것저것 영양제를 많이 먹었었는데 크게 체감하는 게 없어서 현재는 유산균, 비타민 C, D, 그리고 엽산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평소에도 제가 변비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조금씩 더 심해지는 체질이라서 다이어트를 하건 안 하건 평소에 좀 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을 몇 년째 매일 아침 섭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효능을 검색해보면 10가지가 넘는 효능이 검색이 되지만 저는 제가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제 몸에서 거부 반응도 없었고 피로감을 덜어준다는 것을 좀 느껴서 꽤 오랜 시간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효능은 많지만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섭취를 하는 이유는 일단 겨울철에는 좀 해가 짧기도 하고 저의 일상이 이제 사무실 안에서만 일을 하고 헬스장에서도 실내에서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출퇴근은 차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햇볕을 보는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려고 운동복으로 이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영양제 다음으로 하는 관리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계절 내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겨울에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 좀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자마자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시작 전에 필수로 웜업의 개념으로 몸의 체온을 약간 올려주면서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겨울에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이유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몸의 정상 반응이고 우리의 몸은 추위를 느낌으로써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 우리가 정상 체온을 36.5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평균값이고 사람마다 평균 체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헬스를 처음 배울 때 그때가 이제 한겨울이었는데 저의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이제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제 몸이 좀 차가운 상태였어서 몸에 체온을 올려주는 크림을 어깨에 발라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크림을 발라놓은 부위에 체온을 빠르게 올려줘서 부상을 방지해준다고 하셨었는데 그만큼 추운 날에는 특히 헬스장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본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웜업 운동을 통해서 웜업이라는 말 그대로 몸의 체온을 상승시켜서 웜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웜업 운동으로는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 10분 정도 러닝머신에서 가볍게 조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힘들지 않게 한 10분 정도만 해줘도 살짝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면 운동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부상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Got me upside down,
exactly what to do to blow my mind. You're from another planet. I've never felt. 지금 체온은 36.7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1시간 정도를 하고 유산소 운동까지 하면서 심박수가 165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급격한 체온 변화가 있진 않네요.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체온이 36.4도였는데 운동을 힘들게 한 뒤에 체온이 이 정도면 체온이 생각만큼 급격하게 막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급격한 체온의 변화가 있는 걸 본다면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브라운 기저개선 체온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을 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측정이 되니까 참 간단한 일인데 이제 이렇게 사소한 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참 건강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이제 잠에 들기 전에 침대 곁에 두었다가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 측정하여 비교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간 모드가 있어서 옆에서 누가 자고 있을 때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겨울철에 즐겨 먹는 식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뻑뻑한 닭가슴살이 참 안 먹힐 때가 있고 따뜻한 라면 같은 그 국물류의 음식이 땡길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먹는 라면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컵누들입니다. 매운맛, 우동맛, 마라탕 맛, 쌀국수 맛 등 정말 다양한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동맛이랑 매운맛이 가장 맛있고 이제 성분도 나쁘지 않아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칼로리도 12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겨울철에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컵누들 하나랑 닭가슴살을 올려서 먹으면 나름 다이어트 때 입 터짐 방지가 잘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바로 순두부 덮밥입니다. 이 음식은 이제 만드는데 5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서 제가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겸 저도 먹을 겸 한번 만들어 볼게요.